혹시라도 음성장애,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곤란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음성장애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쉽게 잠기거나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하는 증상도 음성장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쉰 목소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후두염 또는 만성 후두염과 같은 염증 질환인데요. 보통 이제 목소리가 쉬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진찰해 보면 성대에 무슨 혹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감기에 해당되는 급성 후두염이 가장 많고요. 또는 만성적으로 또 후두에 염증이 있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후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음성장애 또는 쉰 목소리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두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는 편도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우리 몸의 공명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쉰 목소리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 아래쪽에 폐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성대로 올라오는 기류의 압력이 약해져서 쉰 목소리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했는데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의료기관을 가셨는데 성대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성대에 혹이 있다 또는 성대에 암이 의심된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또 병원에 빨리 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흡연을 오래 했다 또는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런 과거력이 있는데 목소리가 쉬었다라고 할 때는 대학병원에 와보시는 게 좋고, 또한 동반 질환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또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그리고 내가 최근에 목을 부딪혔거나 또는 최근에 전신마취 수술을 했거나 했는데 그 이후에 목소리가 쉬었다라고 할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음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요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음성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잘못된 발성 방법으로 목소리를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음성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 위생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음성 질환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질환에 맞춰서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 위산이 역류돼서 만성 후두염 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목소리가 쉬거나 목이 잠기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쓰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후두염과 같은 염증 질환에서는 그러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쓰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후두가 많이 부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데, 보통은 세균성 감염은 흔치 않고 바이러스성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으로도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대 폴립, 성대에 무슨 혹 같은 게 있을 때는 전신마취를 하고서 입 안에 후두경을 넣고 길다란 집게를 이용해서 그러한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성대 마비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성대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공기가 새서 발성장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대에 필러를 넣는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성대 결절은 아마도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경우에 성대의 접촉이 너무 과도하여 굳은 살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를 많이 써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음성을 쓰지 않는 음성 휴식이고요. 잘못된 발성 방법으로 발성을 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주는 음성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가장 많이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해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성대 폴립은 성대 결절과는 달리 음성 휴식 또는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폴립을 떼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성대 결절과 달리 재발을 많이 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소두경을 넣고 칼로 또는 집게 같은 걸로 이제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나머지 하나는 레이저로 그러한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로 수술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후두암은 성대에 생기는 폴립이나 또는 결절과는 달리 성대의 덩어리가 조금 더 크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있을 때는 이에 맞춰서 조직 검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대암이 확진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수술이나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금 더 심한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방사선도 많이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대 마비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보통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양측의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은 수술 후에 합병증일 수 있는데요. 갑상선암 수술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성대 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폐 쪽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나가는 신경을 다쳐서 성대 마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대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좁혀주는 필러 주입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양측의 성대 마비가 있을 때는 필러 주입술은 하지는 않고 다른 숨기를 더 열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는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